예, 제가 좀 간단히 좀 쓰고 좀 요점을 전달하느라고 밑줄을 쳤는데 밑줄 친 부분이 많아서 그것만 해도 뭐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회 운동의 뿌리를 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시민의회 입법화 추진 백인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그런 수준의 수구기구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아주 이 새로운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목표이기도 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대의제 문제 한계가 있어서 이 시민의회 이제 운동이 이제 종료하게 되었는데 이 그 시민의회의 역사랄까 그런 학문적인 어떤 배경을 조금 좀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그리스와 스파르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제도적인 역사에서는 이제 아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도시국가 시민총회 뭐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아테네의 경우 그러한 민주주의 제도가 많이 진행됐는데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워낙 좋은 내용을 쓰셨는데 오늘 제가 원래 주문 드렸던 거는 언론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뒤쪽으로 건너 이제 빨리 건너가서 이제 할 이야기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된 것도 그것이 제도화가 되면서 그런 그런 것이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에서도 민주 제도가 좀 잘 이루어질 때 그러한 그 의회적인 역할도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았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 시민의회의 뿌리를 나는 프랑스 혁명에서 봐야 된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러한 의회를 자발적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서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제도화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끌었다는 점을 생각해서 우리도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역사에서는 동학혁명 그 과정에서 조직 또 집강소 또 그 민회 운영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도모하는 시민의회의 뿌리로 보고 그렇게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야지 이것이 굉장히 아주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크지 않겠는가. 지난 이제 촛불혁명 당시에 이제 범국민적인 대중조직이 미래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게 조직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의회와 같은 역할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래서 이제라도 그러한 어떤 것들이 추구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회는 단순한 내부적 그런 소규모의 단위가 아니라 온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인식의 어떤 제고운동을 동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저는 강조하면서 시민의회 입법화 운동은 나라의 민주화, 올바른 민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고양, 사회교육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언론개혁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불법, 불의, 불공정, 반민주, 검찰 독재, 권력과 언론이 타파되는 상황에서라야 시민의회는 입법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시민의회가 입법화
될 수도 없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보통 학교 교육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회교육 차원이 훨씬 더 그 광범위하다고 봐야 되고 사회교육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에서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대해서 진실과 그러니까 정의 뭐 또는 평등, 평화 이런 그 어떤 가치와 연결된 그 사실 보도 그리고 또 논평, 논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신문 방송 과거에는 신문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방송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지금 독재적인 상황에서는 또 그 언론 이 독재 충성하는 그야말로 기레기라고 평가받는 그런 언론 환경에서 그러한 올바른 시민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언론의 정상화에 의한 사회의 변화 발전의 가능성도 민주정부, 민주주의와 정의평등 평화와 같은 톡혁명 정신 정권의 창출로부터 시작이 된다. 민주주의 평등 평화 대동세계상 지향 정권을 창출한 후에야 언론의 사회교육적 기능도 회복될 수 있다. 민주 시민들이 지난 촛불혁명 때처럼 100만, 200만 광장으로 몰려 나올 때 시민의회 같은 광범위한 시민기구가 구성되고 시민들에 의해서 새 정부가 창출되면 그 시민 모임이 국가적 시민의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의회 이렇게 민주정부가 세워지면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추구하는 시민의회 입법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시민의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거 참여시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과제들에 대한 결정과 해결을 도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의로운 나라,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대동단결 정신으로 모두 참여해야 된다. 그 동력이 민주정부 이후 시민의회 세력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날을 대비하여 시민의회를 연구하고 조직하고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이원영 교수님이나 추미애 지금 국회의원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원영 교수님은 이런 시민의회 도모하면서도 촛불 집회에 빠짐없이 또 참여하고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제 왜 언론 개혁 문제를 꺼냈냐면 시민의회가 성사되고 안 되고가 언론이 해방을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해방 놓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언론 문제를 이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단서를 미디어 바우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성현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통과는 안 됐죠. 통과는 안 됐지만 연구는 많이 했더라고요. 연구 많이 했고 미디어 바우처는 모든 국민들한테 돈을 1원씩 혹은 만 원씩을 줘서 마음에 드는 언론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목을 하면 그 돈을 언론사한테 지원해주는 그 개념이 바우처. 1원이나 만 원이나 그걸 바우처를 언론 좋은 언론으로 생각되는 곳에다가 권한을 주면은 거기에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언론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많이 감론을박이 됐어요. 제가 핵심을 검토해 보건데, 만 원 액수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액수라고, 단돈 1,000원이라고, 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죠. 보장을 해서 언론사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기사 기준을 할 것이냐. 그건 감론을박이 나는데 저는 기사 기준을 하면 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한테 10,000원의 바우처를 주고 10번의 선택, 10번의 기사를 1,000원씩이나 이렇게 선택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법안이 한번 상정이 됐다가 밀려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시민의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바우처법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것이 푸시가 될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밀어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되면은 지방신문이든 또 군소신문이든 이런 언론에서는 시민의회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가 되면은 그런 언론에다 힘을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메이저 언론이 아니고 레거시 언론이 아니고 그런 군소 언론한테 힘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시민의회가 되면은 장차 너희 언론에 엄청난 부분이 될 거야 하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지금부터 응원을 받는 전략, 그거를 지금부터 펼쳐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시민의회 법제화하는데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요거 자료 내려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